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면서 하죠. 나의 어려움을, 고달픔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상담 기법 중에 하나로 유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의 자질 중에 하나로 필요한 게 또 유머죠. 적당한 유머를 활용해서 부모님이 아이 마음 편안해주고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웃음을 주는 분위기는 훈련이고 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놀이치료사 유은이 이름을 은희랜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하나하나 웃음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랜드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래서 은희랜드는 롯데월드와 서울랜드의 쌍병을 이루는 꿈과 희망이 가장 가득한 곳 은희랜드다 라고 해서 은희랜드에서는 꿈과 희망을 얻어가는 곳, 이렇게 아이들이랑 우스갯소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정은 바깥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위로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아프고 상처받는 곳을 달래주는 곳이에요. 바깥에서의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들 간에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적당한 유머를 활용해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고달날 때 공주 대접 받고 싶다라고 할 때 다이소에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공주 머리띠를 사가지고 머리띠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 공주 됐네, 공주 되고 싶구나 라고 했을 때 공주 대접, 공주놀이, 여왕놀이를 했던 것들이 또 하나의 유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힘듦을 조금 의지하고 나눌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굴은 예쁘진 않지만 웃는 표정은 예쁘리라고 마음 먹는 것처럼 웃는 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음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죠. 평소에 조금 웃는 연습을 하면 웃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것이고요. 또 저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하는 것들처럼 이미지화로 되겠죠.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형태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면서 하죠. 부인하거나 억압하거나 반동형성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등등. 가장 긍정적인 형태가 승화의 형태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고달픔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위로를 주게 됩니다. 영화의 소재로도 이용이 될 수 있죠. 저는 좀 의미있게 기뻤던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시죠? 이거는 1990년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것인데요. 주된 테마는 극한의 상황에서 유머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1930년대 말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했을 때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이라는 비극을, 그 어려운 슬픔을 코미디로 풀어내는 수작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백미는 주인공 귀도가 아이를 위해 죽음의 수용소에서 벌이는 아들과의 웃지 못할 게임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의 두려운 상황들을 아들을 위해서 게임이라고 승화시킨 형태로 제시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 아들 조슈아가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의 놀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신들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고 마지막에 사람이 1등 상으로 진짜 태클을 받게 된다고 아들 조슈아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슈아는 수용소가 썰렁하지만 재미있는 놀이터라는 것을 아빠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영화 후반부에는 조슈아는 조그마한 새 트렁크 안에서 숨어 있다가 총을 든 독일군과 함께 걸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죠. 이때 많은 사람의 울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빠는 알고 있었죠. 거기 안에 조슈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아빠는 잡혀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 비굴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게임을 하듯 여전히 개구쟁이처럼 발랄하게 걷고 천진난만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최영정에 끌려가는 마지막 모습은 아들을 위한 숭고한 유머로 또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아빠의 숭고한 유머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장면을 유머러스하게 연출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극도의 아름다움을 승화시키고 처절하리만큼 인생의 참맛을 안겨주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면, 그리고 아이만 살아남았다면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려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머라고 하는 방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아이들은 제 기능을 다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유머 감각은 인생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가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유머로 가정을 다스리고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승화시키는 형태를 잘 봤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처절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의 숨어있는 어떤 긍정적인 승화 형태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보여졌던 게임이라는 요소, 상담의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얘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노루치료사 이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